같은 상권, 같은 시기에 가게를 열었는데 1년 지나면은 어떤 가게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어떤 가게는 매달 임대료 걱정을 합니다. 이 차이는 메뉴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구조를 바꾼 사람이 결국 돈을 가져갑니다.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정말 조금씩 돈이 남는 방향으로 가게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가게가 돈이 쌓이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빠듯해지는 길로 가고 있는지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매출 말고 어제랑 오늘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남는 돈이 늘었는지 아니면 매출은 비슷한데 비용만 더 나갔는지 어제보다 오늘 가게 운영이 더 편해졌는지 아니면 더 오래 일하고 더 지친 건지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구조로 갑니다. 매출이 부족하면 카드로 메우고 다음 달 매출로 이번 달 임대료를 버티고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끌어다 쓰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바쁜데 통장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장사 흐름을 보면은 그 가게의 미래가 거의 보인다고.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1년 뒤에도 계속 가게에 묶여 있을지 아니면은 가게가 돈을 벌어주는 구조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권에서 장사를 시작한 두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A 사장님, B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 사장님, 가게는 솔직히 말해서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오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데 사람 없어요? 재료도 아끼지 않고 서비스도 성실했고 사장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본인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 가게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사진도 거의 없고 후기도 몇 개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도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누가 추천해 주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실하게 장사를 해도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비사장님 가게는 맛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가격도 주변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말이면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줄까지 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더 오래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온라인에 검색하면 바로 나왔고 사진도 잘 정리돼 있었고 후기도 계속 쌓이고 있었고 가게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예약이나 문의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찾기 쉽고 실패할 확률이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특별한 맛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식가처럼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건 무난하게 만족스러운 맛, 불편하지 않은 서비스,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낮아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의 맛을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선택을 찾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추구하면은 결국 손님이 알아줄 것이다. 대부분의 요리사 출신 사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게 요리사 출신 사장님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장사의 승부는 누가 더 맛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선택받는가에서 갈립니다. A 사장님, 가게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고 B 사장님 가게는 평범한 상품이었지만 잘 보였기 때문에 계속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장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맛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어디에 노출될지, 어떤 손님이 들어오게 할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이게 결국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매출보다 먼저 선택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검색에서 잘 보이고 후기가 쌓이고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매출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구조 없이 매출만 올리려 하면 광고비와 할인 경쟁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쁜 것과 잘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손님이 많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손님이 남기고 가는 돈입니다. 객단가, 재방문율, 회전율, 인건비 비율. 이 숫자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사장님은 계속 몸으로만 장사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시간을 늘려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꿔서 같은 시간에 더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지속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구조가 개선될 때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손님이 줄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리뷰 하나에 마음 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줄었는지, 어느 시간대인지, 어떤 메뉴가 줄었는지, 어떤 검색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지를 보고 바로 개선을 합니다. 사진을 바꾸고, 문구를 바꾸고, 노출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장사는 점점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부터 사장님의 불안은 줄어들고 의사결정은 빨라지고 가게는 점점 안정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장님 혼자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사장님이 직접 해야 돌아가는 가게는 겉보기엔 안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사장님이 아프면 쉬면 가게도 같이 멈춥니다.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누가 와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게 만들고 홍보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정하고 고객 관리는 기억이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그래야 가게가 사람 대신 구조로 굴러갑니다. 이때부터 장사는 사장님의 노동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장님들은 마케팅을 공부합니다. 처음엔 귀찮고 어렵고 나랑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장사는 결국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게를 알리는 기술, 선택받는 구조를 만드는 기술, 다시 오게 만드는 기술,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장사는 안정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하루는 바쁜데 통장에는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사장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구조를 제대로 못 만든 것뿐입니다. 구조는 배워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흐름, 다시 오고 싶어지는 경험, 검색에서 계속 노출되는 콘텐츠, 이건 감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마케팅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맛이 없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 가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이유 하나만 해결하면 매출은 빠르게 오릅니다. 매출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